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5월 2일 오후 5시 14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서울역 광장 집회에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욕을 했다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국회 윤리위원회도 제소할 방침이다. 무슨 욕을 했느냐 하는 것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나.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 미친 X 아닌가 정도라고 합니다. 이 추미애 대표가 화를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밤낮 없이 한반도의 비핵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국제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상 간 통화 등을 하고 있는데 천박한 은사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데 저는 당대표로서 우리 당 법률위원회가 이에 대해 고발 조치할 것을 명한다 라고 했습니다. 박범계 수석 대변인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모욕죄는 성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 이게 명예훼손은 일종의 친고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고소장을 써야 될 텐데 제3자가 명예훼손죄로 이 조원진 씨를 고발할 수 있는지 그건 좀 전문적인 의견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는 고발 아닌 고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좀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1998년입니다. 이 소설가 김홍신 씨가 당시에는 한나라당 의원이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인데 이 대중 집회에서 선거유세군요. 선거유세 도중에 이 김대중 대통령을 그 소설가답게 좀 짓궂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비판이라기보다는 이게 농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종의 우스개인데 사람이 죽으면 염라대왕이 거짓말한 것만큼 바늘로 뜨는데 김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고 너무 많이 속여서 바늘로 한 뜸 뜰 시간이 없어서 공원명 미싱을 갖다가 드르륵 박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예훼손으로 모욕죄군. 명예훼손, 모욕죄,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으로 해서 고발을 당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소.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고소장을 썼다는 얘기인데 당해가지고 이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결국 이분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00만 원. 이게 이제 선거 관련 사건이 아니니까 의원직은 유지가 되었습니다. 100만 원. 명예훼손 사건이니까요. 선거 부정을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 당시에 고등법원 판결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등법원 판결문. 이 검찰이 100만 원은 너무 적다 해가지고 항소를 했는데 그것을 기각하는 판결문이었습니다. 그 판결문은 좀 점잖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판사가. 대통령의 경우도 그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형성되는 과정이 통제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그 전제로 은행이나 품성에 대한 비판의 자유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대통령 같은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 행위가 사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비판의 정도를 넘어서야 하고 피해자의 외부적인 명예를 실제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비판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한 다소 비난성의 표현을 가미하거나 풍자의 목적으로 단순하고 극적인 비유법을 활용하는 정도만으로는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김홍신 피고인의 경우 이러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주를 넘어선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본다. 따라서 김홍신 의원의 표현 행위는 모욕죄를 구성한다. 이 음상익 변호사는 당시에 김홍신 의원을 변호를 했는데 이 판결문에 대해서 죄를 형식적으로 인정해주고 형량에서는 사실상 용서를 해준 판결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히 이 권력자에 대한 비판은 거의 무한대로 효용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언론이 영어 사전에서 한참 찾아봐야 나올 용어까지 동원해가지고 마구잡이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당은 더하죠.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미국 대통령 중에서 자기를 비판한다고 해가지고 명예훼손 이 형사적 대응을 한 거는 민사적 대응을 한 거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은 워낙 그 권한이 막강하므로 감시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감시하면서 비난을 해야 대통령이 독재자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재산, 생명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막으려면 대통령에 대한 감시는 그 어떤 사람, 어떤 공무원보다도 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그 허용되는 범위가 가장 넓어야 한다 이겁니다. 넓어야 한다. 그런데 조원진 대표의 이 정도의 발언이 과연 형사처벌 대상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더구나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 내란을 일으킨다든지 외환의 죄를 범한다. 예컨대 적국과 합세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뒤엎으려고 한다. 반역죄죠. 반역죄를 범하지 않는 한 대통령은 살인을 해도 사기를 쳐도 뇌물을 받아도 현직 대통령은 형사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막강한 권한을 준다는 것은 또한 그 대통령에 대해서는 막강한 비판의 자유도 줘야 이게 공정한 거죠. 이렇게 해야 공정한 게임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면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권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건 불공평한 게임입니다. 이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민주주의 국가에는 이 법은 일종의 게임 논리입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법정이라는 링 위에서 공정한 게임을 하고 재판장은 심판관입니다. 심판관. 그런데 이 김홍신 씨의 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공음용 미싱 이것을 김대중 대통령이 고소를 해가지고 모욕죄로 처벌을 받도록 했다. 더구나 이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 자신을 좀 야유했다고 해가지고 모욕죄로 처벌을 해달라고 검찰 수사를 의뢰를 했다. 더구나 지금 조원진 대표가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직설적으로 비난한 그 사안은 뭐냐면은 사안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니 북핵 폐기에 대한 이야기는 합의문에 나오지 않고 오로지 북한에 퍼주는 내용만 있다. 퍼주기.
그것을 걱정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과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조원진 대표가 나를 뭐 괴롭혀서 비판하는 그런 게 아니고 공익을 위한 비판임이 분명합니다. 이거는 공익을 위한 비판에는 다소 사실과 다른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형사처벌에서 면제됩니다. 면제됩니다. 이게 과연 이 정도를 가지고 헌법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은 늘 검사나 경찰관이 부르고 해서 조사를 받는다. 그렇게 되면은 일반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매우 낮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을 국민들이 묵인해 주는 결과를 빚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이 부분은 안보 문제입니다. 국민 5천만의 생명, 재산, 자유,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심각한 북한의 핵폭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북한의 핵 무장에 대해서 이렇게 느슨하게 대응하느냐 하는 울분을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울분을 조원진 대표가 이런 식의 표현으로서 한 것인데 이게 면책특권을 가진 대통령이 이렇게 사소한 걸 가지고 검찰, 경찰을 바쁘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스개가 허용되지 않는 정치는 그것은 메마른 정치입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역시 여기서도 우스개로 욕설이라고 판단하면 욕설에 대해서는 우스개로 대응하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링컨이 남긴 수많은 우스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링컨 대통령 별로 잘생긴 얼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당신은 두 얼굴의 위선자다.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라고 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두 얼굴이라면은 이런 얼굴을 하고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처칠이 한 여러 가지 유머 그런 것을 이 정치인들이 좀 메모를 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이 각박한 정치 속에서 우스개, 고급 우스개를 해가지고 좀 의미 있는 그리고 부드러운 그런 정치판을 한번 만들 수도 있는데 참 한국의 정치가 이념 대결로 가니까 우스개조차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치인이 무조건 욕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욕을 할 때는 욕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트루만 대통령이 화가 나서 욕을 했을 때 대한민국이 살아났습니다. 즉 1950년 미국 시간으로 6월 24일 트루만 대통령이 자기 고향 집에서 잠들려고 할 때 전화가 한 통화 왔습니다. 딘 애치성 국무장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각하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공산군이 38도선 전역에서 남침했습니다. 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트루만 대통령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5천만 민족, 한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트루만 대통령은 화부터 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 선 오브 비치라고 그랬습니다. 선 오브 비치. 영어에서 가장 큰 욕이죠. 선 오브 비치들을 반드시 막겠다. SOB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막겠다. 그때 만약 트루만 대통령이 그렇게 화를 내지 않고 점점 뺀다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왜 남침을 했는지 김일성 수상에게 한번 확인하고 주변 국가하고 토의도 해보고 천천히 대응합시다 하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으면 저는 지금 김정은 밑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뿐만 아니라 자유진영을 구한 위대한 욕설입니다. 위대한 욕설. 욕설이 역사를 바꾸고 한 민족을 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욕설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내용과 전후 맥락을 살펴야죠. 감사합니다.